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 2권 4강의 A번 해설 시작합시다. 요거 4강의 A번은 주식 얘기가 나옵니다. 주식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주식은 항상 예측이 불가능하죠. 즉 무작위성이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는 거 그거 도박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오, 솔깃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은 서론이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인간은 질서를 좋아한대. 무작위성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무작위성의 총집합 같은 개념이죠. 무작위적인 주식의 움직임, 주식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주식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워렌 버핏이나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주식을 맞추려는 건 미친 짓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비결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기적인 시장의 상승을 믿어라. 그리고 더 핵심적인 거는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건데 이제 이런 것도 모의고사에 나와. 여러분은 주식을 영어로 배우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거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그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물론 학생이니까 아직 월급을 안 받아봤을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 계속해서 물가라는 건 오르게 되어 있어. 물가가 오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장 가치 자체가 통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을 합한 거 코스피라든지 아니면 미국을 다 합한 나스닥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개별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전체를 따져보면은 이 전체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괜히 하나만 투자했다가 그거 망하면 큰일 나니까 분산 투자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넣어두면은 하나가 망하더라도 나머지가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렇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 하다 보면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몇백 퍼센트의 진짜 말도 안 되는 대박을 터트리는 거를 한 번쯤은 봅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 종목에 단기로 투자를 하는 게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엄청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 도박에 가까운 개별 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딴다? 그럼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을 딸 수는 있지만 잃으면 다 잃는 거지. 야, 옆에서 이러는 걸 보고 있으면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장기 투자를 어느 정도 비율로 하고 단기 투자도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는 그런 거를 많이들 하죠. 뭐 반반 나눠서 하기도 하고 장기 투자 70, 단기 투자 30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각자 다른데 그런 개인들의 투자 전략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도 나오죠. 자, 할 얘기가 많긴 한데 뭐 우리가 지금 주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요거는 영어 지문이니까 요 정도로만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어떤 특정 종목에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이거는 도박이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장기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걸 믿고 거기에 분산 투자하기만 하세요. 네, 물론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좀 적긴 하겠죠. 대신에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요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글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서론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인간은 무작위성을 싫어하고 질서를 선호한다라는 부분입니다. Human nature. Nature이 자연이 아니죠. 여기서 nature는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likes order. 질서를 좋아합니다. order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선 질서란 뜻입니다. 근데 이 땡땡이 붙어 있잖아. 요거 인용문이란 뜻이죠. 요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인용문이 쓰이면 뒤에 도치가 일어나게 돼서 여기 동사 뒤에 있는 주어가 economic burden, margial 요 부분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목적어였던 거지. 이렇다라고 economist인 버튼 마기얼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어디다가 썼냐면 그의 seminal book, seminal이란 단어가 영향력이 있는 이란 뜻이죠. 그의 영향력이 있는 책인 그 다음에 제목이 책의 제목이 이탈릭체로 나와 있네요. A Random Walk Down Wall Street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얘기를 했대요. 여기 월스트리트라는 게 여러분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길 이름인데 미국 뉴욕에 있는 금융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월스트리트라는 말 자체가 금융가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죠. 여의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월스트리트 같은 느낌이지. 여기에 뭐 증권거래소도 있고 은행들 본사도 여기 있고 금융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고 뒤에도 나오죠. 자, 어쨌든 인간의 본성은 질서를 좋아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 추가되는 내용이 사람들은 find it hard 그것을 어렵다고 느낍니다.
뭘 어렵다고 느끼냐면 이거 it to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진목적어 길기 때문에 뒤로 뺀 걸로 봐주면 되고요. accept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해요. The notion of randomness. 무작위성이라고 하는 그 notion 개념이죠. 무작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치 질서를 좋아하니까 무작위성을 싫어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가 여기 find라고 하는 단어가 찾다라고 해석되지 않죠? 요거는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지금 이렇게 목적어 보어인데 요런 식으로 오형식일 때는 이게 뭐뭐하다고 느끼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가 씨하다고 느끼다. 무작위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서론이라고 봐주면 돼요. 자, 이미 앞에서 월스트리트라고 떡밥을 뿌리긴 했는데 이 멜키얼이라는 사람은 주식 얘기를 하려고 요거를 얘기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멜키얼이라는 사람이 popularize 했대요. 유명하게 만들다, 대중화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 아이디어를 대중화시켰는데 무슨 아이디어냐? 대절에서 쭉 끝까지 가는 거 마지막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중간에 이거 긴 짝대기 있는 거 날씨가 있는 거 보니까 동격으로 해서 한번 다시 설명이 들어가겠네요. 자 일단 어떤 아이디어냐면 요거는 앞에 걸 꾸며주고 있는 동격의 접속사라고 봐주면 되겠죠. 동격 대 어떤 아이디어인지 그 똑같은 내용이 뒤에 나올 텐데 the movement 그 움직임은 어떠한 개별적인 주식의 시장에서 개별적인 주식의 움직임은 is essentially random. 본질적으로 무작위하다. 이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겠지. 본질적으로 무작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대중화했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주식으로 이름을 날린 유명한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개별 주식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It'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하냐? 그것이 it to 가주어진 주어 형태가 될 거고요. To know 아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왜 주식이 is doing 하고 있는지 what it's doing 그것이 하고 있는 걸 왜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뒤에 있는 Y는 know의 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명사절 다시 말해 간접 의문문으로 쓰인 거고 그래서 왜 하고 있는지라고 해석이 되죠. 뒤쪽에 나온 what은 doing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봐주면 됩니다. what이니까 선행사는 없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 주식은 예측할 수가 없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 그런데 그런 주식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돈을 버는 사람은 있잖아.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후로 수식이 쭉 들어가는데 보아하니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였네요.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바로 봐야 되는 거는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부터 봐줘야겠죠. 여기 동사. 얘 주어는 주관대 앞에 있는 선행사니까 비보. 그래서 수일치 먼저 봐주고 S가 빠져있는 거 확인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reliably make money.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인데 reliably니까 신용할 만큼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후가 묶이겠네.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are those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다시 뒤에서 수식어가 들어가요. 요것도 주관되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동사의 수일치부터 체크해주면 되겠죠. 수일치. 네, own이란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포트폴리오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투자 전략.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양한 종류의 투자라고 하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투자 전략, 다시 말해 분산 투자. 달걀 바구니로 보통 비유를 많이 하죠. 달걀 바구니에 하나의 바구니 안에 모든 달걀을 다 넣어두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개의 바구니에 나눠서 달걀을 넣어라. 보통 분산투자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개수전법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which spreads out.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그러니까 리스크를 퍼뜨리는 것이야. 말 그대로 분산한다 그랬으니까 위험이 퍼지겠죠. 그치? 하나만 망하면 다 모든 계란이 다 깨져버리는 이런 집중 투자가 아니라 여러 개로 분산해버리면 하나 깨져도 나머지 하나 남아있잖아. 그래서 더 넓은 폭넓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어떤 원칙이냐가 뒤에서 또 한 번 수식이 들어가죠. that. 그럼 여기 that도 앞에 있는 거 꾸며주고 있는 동격으로 봐주면 되고요. principle 원칙인데 어떤 원칙이냐면 그 동격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주어가 얘고 the market 그 시장이
그리고 잠깐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 요 표현 over the long haul 하면은 장기간에 걸쳐서라고 해석이 되죠. 장기간에 걸쳐서 결국에 그 시장이 will eventually increase 상승할 것이다 in value. 가치에 있어서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더 폭넓은 원칙을 가지고서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문장이 좀 길고 복잡했는데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나열을 해준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문법을 하나 봐줄 게 있었는데 계속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치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계속적 문법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어는 뭐냐? 선행사는 뭐냐? 앞에 있는 investments가 아니고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분산 투자, diverse portfolio 여기가 되겠죠. 얘를 선행사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는 훨씬 더 앞으로 가서 여기에 수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단수 취급에 대해서 동사도 s가 붙어 있는 거 요거 수일치를 좀 잘 봐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은 경고에 해당하는 문단이 됩니다. 도박하지 마라. 특정 종목에 단기로 투자하지 마라. 어차피 예측이 안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단기 투자를 하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picking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라고 봐주면 되고요.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개별 종목, 개별 주식들을 선택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쉼표 or 나오는 거는 다시 말해서 혹은 즉 그러니까 동격처럼 해석해줘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betting하는 것은 돈을 거는 거죠. 어디다가 돈을 거냐면 특정한 트렌드에다가 돈을 거는 것은 is much closer. 훨씬 더 가깝습니다. 어디에 가깝냐면 to 이거는 해석해 보면 뭐뭐에라고 해석이 되죠. 다시 말해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지. 이게 전치사로 고정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gambling 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온 거 봐주면 돼요. 이건 도박에 더 가깝다. than science. 과학이라고 하기보다는 도박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동사가 is였죠. 앞에 주어가 동명사랑 그리고 또 동명사가 아니고 얘는 or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A or B니까 단수 취급으로 봐주면 됩니다. 이것도 수일치 잘 봐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which로 시작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요거를 쉼표를 쓰면서 계속적인 문법처럼 쉼표 위치를 쓰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실제 영어에서는 그냥 아예 새로운 문장으로 which is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둘 다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엄밀히 말하면 이 which를 주어 자리인 그냥 대명사로 this나 it 같은 걸로 바꿔 쓰는 게 더 적절하긴 하죠. it is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적절하지만 실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그냥 which를 쓰기도 한다. 그것이 뭐뭐한 이유입니다. 여기 y 나오는 거 봐주면 되고요. 뭐뭐한 이유냐면 우리가 shouldn't be surprised.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래요. 네, too surprised니까 너무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뭐에 놀랄 필요가 없냐? 대절로 뒤에 나오는데요. 고양이가 is just as likely 딱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likely가 나왔는데 그럼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되죠. to make a killing. killing을 만들 가능성이 높대요. 여기서 killing이라는 거는 큰 돈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 큰 돈, 한탕 버리는 거지. 큰 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just as니까 뭐뭐만큼이나 라고 뒤에 원급 비교가 나오겠죠.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as a day trader. 데이 트레이더만큼이나 단기 투자, 데이 트레이더가 단기 투자자거든? 하루에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단기 투자자인데 이게 진짜 슬프지만 아마 사실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고양이가 투자해도 너만큼은 벌겠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단 하나의 논리조차 없다는 거잖아. 도박에 가깝다는 거죠. 진짜 뼈를 때리는 말인데 고양이가 투자하는 게 너만큼이나 벌겠다라는 그 말이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니까 단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그만큼 단기 투자로 돈을 잃기도 쉬운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나중에 그런 사람이 생겨도 별로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그냥 로또 당첨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지. 말이 좀 샜네요. 설명할 게 좀 남았는데 일단은 surprised를 먼저 봐줘야 되는데 요거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죠. 감정 분사. 감정 분사는 능동수동을 잘 봐줘야 되죠. 요거는 지금 우리가 주어였으니까 우리가 놀람 당하는 거니까 수동으로 들어가서 pp, surprised로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뒤에 왜 놀랐는지를 설명해주는 부분 여기는 명사절 접속사로 봐주면 됩니다. 명자 앞에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아까 지나가듯 설명했는데 as 용법 나왔었지. 그래서 as likely, as가 되는데 이 likely 뒤에 수식이 좀 길게 갖다 붙긴 했네요. To make a killing on Wall Street.
말했다시피 원급 비교니까 여기에 비교급 진짜 비교급인 뭐 more 같은 게 들어가면 틀리게 되죠. more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주식 시장에서 무작위적인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실패하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글이었고요. 정말 유익한 내용인데 이거를 영어로 배우고 있네, 여러분. 야, 대한민국 고등학생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주식을 하게 되면 장기 투자에서 꼭 성공하길 바래요. 삼성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권 4강의 1번 해설 시작합시다. 요거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나오는데 야생 얘기가 나옵니다. 야생이 좀 복잡하대요. 야생에서 생긴 사건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 뭔 소린가 좀 보면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야생이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야생에서 사망 사고 같은 게 드물긴 하지만 발생한대. 왜 탐험가들이 맹수를 만날 수가 있잖아. 그러다 보면 비극적인 결과 사망 사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초래될 수도 있대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망 사고의 원인이 맹수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예시로 나오는 거는 쿠거라든지 아니면 늑대무리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얘네들 옆에 있는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 이 늑대 옆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망해 있으면 그럼 당연히 늑대나 쿠거 때문에 죽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뭐 조사해보니까 아니었대요. 그럼 뭐 때문이냐가 안 나와. 좀 열받는데 뭐 때문인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맹수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아마 여기서도 모르나 봐요, 진짜로. 뭐 부검을 해봐서 어쨌든 맹수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까지만 밝혀냈나 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야생에서의 사망 사건이 그 야생이 너무 복잡하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끝이에요. 뭔가 결론이 좀 더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야생은 복잡하다 이러고 끝이 나요. 조금 긴 빠지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끝이니까 바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야생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부분이죠. 좀 긴데요, 여기까지. 왜냐면 서론이 좀 있어요.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 in으로 시작하니까 수식어구로 시작하는 거죠. 쉼표까지 딱 묶어주면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In the complex story. 그 복잡한 이야기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nature's ways. 자연의 길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에서 자연의 길이라는 건 야생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미 복잡하다고 나왔어요. 야생의 복잡한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people 요게 주어죠. 그 다음에 exploring은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ing 붙어 있잖아. 요건 앞에 있는 people 꾸며주고 있는 분사로 봐줘야 돼요. 그리고 요 친구는 분사인데 뒤에 목적어도 있고 탐험하는 사람들이니까 능동으로 들어가죠. ing 형태로 들어간 거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people부터 시작해서 쭉 exploring the wilds, twisting path까지가 수식어로 들어가죠. 야생의 트위스팅이면 구불구불한이란 뜻이잖아. 야생의 구불구불한 길을 탐험하는 사람들은 often discover,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themselves, 제기대명사 봐줘야겠죠. self가 붙어있는 거 주어랑 목적어 똑같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목적어 자리에는 이렇게 self가 들어갑니다. 근데 복수니까 F가 이제 VE로 바뀌면 selves가 되는 거죠. 제기대명사 봐주고요. 그들 스스로를 발견하는데 어떤 스스로냐 뒤에 또다시 분사가 수식으로 들어갑니다. 요건 이번에는 PP 똑같은 분사지만 여기서는 수동으로 쓰였죠. 아깐 능동 지금은 수동 PP 목적어도 없고 그들이 붙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PP로 들어가요. Caught in dangerous situations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봐봐 곰, 쿠거 그리고 다른 야생동물들 여러분 눈앞에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럴 리 없어요. 여러분 앞에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야생동물들이 sometimes remind 때때로 상기시킵니다. 자, remind란 단어 나왔는데 요거는 보통 of 전치사랑 같이 쓰이죠. remind A of B 형태로 쓰이고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라고 마치 수요동사처럼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건데 그들의 formidable presence, 어마어마한 존재감,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때때로 상기시킵니다. 눈앞에 곰이 있다 생각해봐. 존재감 어마어마하잖아. 곰은 사람을 찢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만나긴 하는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제 despite로 시작하니까 전치사가 쉼표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infrequency면은
frequency가 빈번함이란 뜻이니까 in 붙었으니 반대가 되겠죠. 빈번하지 않음. 그러니까 한국말로 딱 뭐라 바꿔야 되려나? 드문인데 드문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빈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명사만 나온 거니까 전치사인 거 봐주면 됩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though 같은 거로 바꿔 쓰지 않죠. 이건 접속사니까. 어쨌든 빈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considerable number of accumulated instances가 있대요. 자, 여기까지 좀 길어요. 주어가 긴데 there are 하면 주어는 무조건 뒤에 있는 요 친구가 주어가 되죠. instances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앞에 있는 are, 얘가 수일치가 여기에 수일치가 되기 때문에 are이 나오는 거 봐주면 돼요. 일단 수일치 먼저 적어주고 뒤쪽에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일단 considerable이라는 단어는 상당한이라고 해석이 되죠. 상당한 number of가 많은인데 중간에 considerable까지 붙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라고 해석이 될 거고 accumulated도 동사가 아니죠. 뒤에 거 instances 꾸며주고 있는 분사면 아까부터 나온 애들 능동수동 봐줘야 되는데 축적된 예시들이라고 해석이 될 거기 때문에 수동태 pp로 봐주면 됩니다. 자, 어쨌든 빈번하진 않은데 상당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시냐면 뒤에 수식이 하나 더 들어가겠죠. where, 관계부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관계부사는 장소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추상명사들도 수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계부사라고 봐주면 되고 뒷문장은 그럼 어떻게 써?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이러한 guardians, 수호자들이 뭐의 수호자냐면 wilderness, 야생의 수호자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이런 곰들이나 쿠거 아니면 와일드 애니멀들 요런 애들이죠. 이런 동물들이 이 wilderness의 수호자들이 become aggressors. 공격자가 되는 그런 예시들입니다. 공격자 누굴 공격하게 우리를 공격하게 되겠죠. 그 탐험가들을. 그래서 쉼표 ing 분사구문인데 resulting in이니까 뭐뭐라는 결과를 초래하면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tragic outcomes. tragic은 비극적인이란 뜻이니까 비극적인 outcomes 결과. 아마 사망을 이야기하는 걸 테고 for unsuspecting explorers. 자, 안타깝게도 이제 본인의 미래를 모르고 있는 unsuspecting 하고 있는 눈치채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눈치채지 못한 suspect가 의심하다라는 뜻이잖아. 의심하고 있지 않은 눈치채지 못한 그런 탐험가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면서 이런 야생의 수호자들이 공격자가 되는 그런 상당한 양의 축적된 예시들이 있습니다. 말을 참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사망사고가 많습니다라는 거지. 야, 이게 모의고사 지문의 맛이죠. 뭐 올림포스 지문이긴 하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하려는 말은 사실 그거 하나였어. 야생에서 생각보다 사망사고가 많다. 그걸 이렇게 길게 쓰는 그것도 능력이죠.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yet, 그러나 amid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전치사로 뜻은 뭐뭐 사이에 라고 봐주면 돼요. among이랑 비슷한 단어죠.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 사이에 하나의 remarkable turn, 놀라운 반전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remarkable, 놀라운 turn, 회전이 아니고 반전이라고 할게요. 놀라운 반전이 그 사건들에 대한 놀라운 반전이 occurs,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쓸데없는 표현 하나 나옵니다. like, 뭐뭐처럼이란 뜻이죠. 여기 like 전치사로 쓰인 거고요. unexpected notes처럼 예상치 못한 노트면 음표라고 해석이 돼요. 예상치 못한 음표처럼. 왜 이게 음표라고 해석이 되냐면 뒤에 보면 in a familiar song이라고 나오니까 익숙한 노래 속에 예상치 못한 음표처럼 놀라운 반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문이 함축 문제였잖아. 그래서 여기 부분이 함축이었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 사건의 원인이 사실은 맹수가 아니었다. 원인은 맹수가 아니었다.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맹수한테 죽은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노래, 우리가 생각한 당연한 원인 속에 있는 예상치 못한 음표,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망 원인, 뭐 그렇게 되겠죠. 원인은 맹수가 아니었다. 그리고 간단한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오레건의 미국의 주 이름이죠. 오레건의 숲에서 1995년에 한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dead,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어요.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의 죽음이 initially, 초기에는
blamed on a cougar. 쿠거의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blamed라고 하면은 뭐뭐의 탓으로 여겨지다라고 해석이 되죠. 요거 할 말이 좀 많은데 좀 이따가 하고요. 해석을 더 이어서 보면 그러니까 어떤 남자 죽은 채로 발견됐고 쿠거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러나 but subsequent investigation 후속 조사에 따르면 후속 조사가 밝혀냈습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앞에 말한 요거랑 똑같은 거죠. 원인이 쿠거가 아니었다라는 걸 밝혀낸 거지. 자, 앞에 있었던 요거 좀 더 봐야 되는데 blamed는 일단 pp로 쓰인 겁니다.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죠. 요 문장은 원래 문장으로 바꿔 쓰자면 and his death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죽음은 was initially blamed 요게 앞에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분사구문이 되면서 and가 날아가고 주어가 날아가고 그리고 동사가 수동이니까 pp만 남는 형태가 됐다고 봐주면 되는데 주어가 다르긴 하지만 여기선 유추가 가능한 주어이기 때문에 그냥 날려주고 쓴 거라고 봐주면 됩니다. 뭐 물론 이거를 앞에 문장을 선행사로 받고 있는 계수적 용법이랑 비동사의 생략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앞에 문장 전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쿠거의 탓이다라고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불분명해지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가 PP로 쓰였다. 요거만 기억해줘도 돼요. 사실 이거를 뭐 살려내서 생략된 걸 굳이 살려내서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blamed가 PP로 들어갔다. 그의 죽음이 쿠거의 탓으로 여겨졌다라고 수동형으로 쓰였다는 거를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문장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비슷하게도 2015년에 comparable incident, comparable도 비슷한이란 뜻이죠.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with 분사구문으로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주고 있는데 with 분사구문은 with 뒤에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뭐뭐가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Initial suspicions 초기의 의심들이 falling on 떨어진 채로인데 어디에 떨어지는 것이냐? On a nearby wolf pack 늑대무리 근처의 늑대무리한테 초기의 의심이 떨어진 채로 발생을 했다. 조금 의역해 보자면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초기의 의심은 늑대무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정도로 의역이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또 뒤집어줘야죠. 그러나 upon closer investigation 전치사구니까 묶어주고요. 면밀한 조사를 하고 나서 upon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고 나서란 뜻이죠. 면밀한 조사를 하고 나서 그것은 became apparent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이 분명해졌느냐? 이때 가주어진 조어로 봐주면 되고요. The wolves were innocent bystanders. 그 늑대들은 innocent, 죄가 없는, 무고한이란 뜻이죠. 이것도 중요한 단어가 될 거고요. 무고한, 죄가 없는 bystander, by가 옆에란 뜻이고 stander가 서 있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이거는 방관자, 구경꾼이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무고한 구경꾼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대. In the man's tragic fate. 그 남자의 비극적인 운명에서 그 늑대들은 무고한 구경꾼이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사망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쉼표 ing 분사구문 하나 더 들어가는데 emphasizing 강조하면서 분사구문 봐주면 됩니다. 분사구문 ing 형태 분구 능동으로 들어갔죠. ing 뭘 강조하냐면 뒤쪽에 요 단어가 나오는데 복잡성이야. complexity. 근데 어떤 복잡성이냐? 뒤에 형용사구가 좀 길게 수식이 하나 더 들어가죠. inherent, 내재적인, 내재된이란 뜻이고 in such wilderness tragedies. 그러한 야생의 비극들에 있는 내재적인 복잡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단어가 끝에가 좀 어렵네요.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 늑대들이 무고한 구경꾼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분사구문을 따로 보는 게 낫겠네요. 대절은 여기서 끝난 걸로 보고 분사구문은 다시 시작해서 이러하다는 것이 분명해졌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런 분사구문은 따로 봐주는 게 해석이 좀 더 깔끔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야생의 복잡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고요. 야생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그 야상에서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의 원인이 맹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 근데 그게 뭔진 안 나오지만 어쨌든
야생은 복잡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문이었습니다. 문법적 요소들이 많았으니까 충분히 문법 문제로 나올 만하고요. 문법에 중점을 두면서 내용은 진짜 별게 없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문법들 위주로 잘 봐주면 됩니다. 자, 다음. 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 4강의 2번 해설 시작합시다. 요거 핵심 소재는 공모전입니다. 공모전이라는 건 의뢰인이 있고 그 의뢰인이 상금을 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공모전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용주랑 고용인의 차이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건축가랑 대중이 공모전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모전이라는 거를 바라볼 때 건축가 입장에서는 고용당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일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고용을 한 거죠. 약간 사장님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해라 하는 거고 귀찮다 하는 거고, 입장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글에서 말하는 건 귀찮다 일해라라는 그런 1차원적인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건축가들이 공모전을 준비할 때 되게 고충과 부담이 많대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심지어 이 얼마나 어렵겠어 공모전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혼자 틀어박혀서 하다 보니까 고립되어 버릴 수가 있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통이 안 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전을 거부한 건축가도 나왔대. 여기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IMPay라고 하는, 좀 독특한 이름이네요. IMPay라고 하는 건축가가 공모전을 거부한 거야. 나는 경쟁 싫다. 나는 그냥 의뢰인이랑 대화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찌 보면 회피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의뢰인과 맞춤형으로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1대1 컨설팅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여튼 건축가들이 공모전을 좀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는 명확한 거지. 근데 이거에 반해서 대중들, 그러니까 고용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인재를 발굴할 수 있고 선택이 확대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다라고 대중들은 공모전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중이라고 한 게 진짜 일반 대중도 있고 의뢰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들어가 있겠죠. 즉 건축가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겠지. 건축가가 아닌 사람들이 대중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겠죠. 둘 사이의 대립, 공모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글이니까 바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단, 건축가들이 바라보는 공모전에 대한 시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죠. 건축가들은 are ambivalent,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단어인데, 여기 ambi라고 하는 접두어가 양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mbivalent면 약간 애증 같은 단어라고 봐주면 되겠죠. 좋은데 싫어, 그런 느낌인 거야. About the competitions, 그 공모전에 대해서 좋은데 싫어요. 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경쟁해야 되니까 싫고, 그래서 애증의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 on a practical level, practical 여기서는 연습이 아니라 현실적인이라고 해석이 되죠. 현실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공모전은 극히 비용이 많이 든대. 매우 비쌉니다. 돈이 많이 들만하죠. 어떤 식으로 돈이 많이 드냐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죠. Entering a large competition, 동명사로 쓰인 주어입니다. 큰 공모전에 입장하는 것, 참여하는 것은, 이거 주어가 되겠죠. 큰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은 can cost,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Millions of dollars,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게 될 수도 있대. 와, 수백만 달러면 얼마야? 100만 달러가 10억이죠. 수십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치? 수십억 원. 근데 그럴만 해요. 준비할 게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물론 여기서 당첨이 되면, 당첨? 당첨은 아니죠. 채택이 되면 그만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긴 하겠지만 어쨌든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more important, 공모전은 competitions, 공모전은 oblige, 의무를 지우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이거 비슷한 단어가 force 같은 단어가 있죠. force,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건축가가 to work, 일하게 만든대. in a vacuum, 진공 상태란 뜻인데 그냥 이 단어만 보면 진공이란 뜻이지만 요거는 진공이죠. 진공 상태로 일하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요게 의미하는 바는 isolation을 의미해요. 외부와 단절된 상태. isolation, 다시 말해서 단절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외부랑 단절된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의무를 지우기도 한다. 이게 건축가들이 공모전을 바라보는 시각이야. 애증의 관계이지만 부담이 더 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지. 공모전 자체를 거부한 사람의 예시가 나옵니다. In later life, 말년에
I am pay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이분의 말년이 되겠죠. 이분이 refused 거절했습니다. 뭐 하길 거절했냐면 to enter competitions 공모전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since 여기서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겠죠. 뭐뭐 이래로가 아니라 때문에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consider 고려하다는 뜻도 있지만 생각하다 think의 뜻도 있어요. 여기선 think지. 뭐라고 생각했느냐 대절 뒤에 쭉 해서 끝까지 가게 될 겁니다. 다 마무리될 거고 여기 that은 consider의 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치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죠. 뒷문장 그럼 완전하지. 자 그가 뭐라 생각했냐면 최고의 건축은 could emerge 나타날 수 있다. emerge는 나타나다라는 뜻의 자동사로 쓰이죠. 뒤에는 목적어가 안 올 겁니다. only from 오로지 뭐뭐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건데 considered dialogue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considered는 사려 깊은 신중한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신중한 대화 between architect 건축가랑 그리고 client 건축가랑 의뢰인 사이에 신중한 대화를 통해서만 훌륭한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모전 자체를 거부했대요.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이죠. 근데 뭐 잘 모르지만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의뢰인과의 대화는 공모전에 채택이 된 이후에 해도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공모전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시작이 되죠. Nevertheless 드디어 이제 반론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건축가들은 애증적 시각을 가지고 공모전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대중은 선호합니다. competitions 경쟁 공모전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 대중 입장에선 사실 이걸 싫어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앞에 있는 경쟁 공모전을 얘기하죠. competitions였기 때문에 수일치가 they로 된 거 봐주면 되고 공모전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슨 기회냐? For young talent 젊은 인재가 to be recognized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투부정사 앞에 for이 나왔다.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여기 이 for이 의미상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젊은 인재를 위한이라기보다는 젊은 인재가 해서 뭐뭐가 마치 주어처럼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to be recognized로 수동태로 나왔는데 수동형으로 나왔는데 recognized 하면 인정받다라고 해석이 되죠. 앞에 의미상 주어가 젊은 인재였으니까 인정받다 수동으로 쓰인 거 봐주면 되고요. 자, 어떤 한 분야 in a field 어떤 분야에서 그렇다는데 어떤 분야냐 뒤에 수식어로 주격관계 대명사로 수식이 하나 더 들어가죠. 주관대 주관되면 수일치 그치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부터 봐줘야 됩니다. 앞에 주어가 단수니까 여기도 단수 취급해서 s 붙어 있는 거 봐주면 되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 분야가 무슨 경향이 있냐면 privilege 해주는 경향이 있대요.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뭐뭐에게 특혜를 주다라고 해석이 되죠. 뭐뭐에게 특혜, 특권을 주다. 자, 그래서 나이와 경험에 목적어지만 단어 특성상에게라고 조사가 붙습니다. 나이와 경험에 특혜를 주는 경향이 있는 그 분야. 그 분야라는 건 건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분야에서 어린 인재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건축이라는 분야는 신입이 공모전에서 일을 얻기가 별로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봐. 여러분이 10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막 시작한 새싹한테 맡기겠어? 아니면 30년 경력의 베테랑한테 맡기겠어? 당연히 나이도 있고 경력도 뛰어난 이런 거에 특혜를 주는 그런 분야인 거죠. 그래서 젊은 인재들은 일감을 따기가 쉽지가 않은데 공모전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선 순수하게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취향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젊은 사람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대중은 공모전을 선호한다는 거야. 물론 그러려면 이 젊은 인재가 엄청난 인재여야지 가능하긴 하겠지만 대중들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젊은 인재 경력이 없는 사람이면 엄청난 30년 경력 베테랑보다는 싸지 않을까? 금액이? 그치? 그래서 아마 대중이 더 선호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는 의뢰인들이 공모전을 또 좋아한답니다. 의뢰인들은 왜 좋아하냐? since 똑같겠죠? 안 적을게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공모전 얘기하는 거죠. 공모전들이 기회를 제공하는데 to choose, 선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between several designs. 여러 디자인들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요게 제일 크죠.
말했다시피 공모전에 돈이 많이 드는 건 알겠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도 돈이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야, 거기 들어갈 돈이. 그러니까 본인이 맘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서 시작할 수 있는 공모전. 이게 당연히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디자인들을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건축가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요거 대시랑 대시는 이렇게 묶여가지고 여기까지 삽입으로 앞이랑 같이 해석이 된다고 봐주면 됩니다. 엔드니까 병렬이라고 봐주면 되고요. while 한편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이거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쭉 해서 이어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묶일 겁니다. fundraisers는 또 공모전을 사용한대요. 펀드레이저가 무슨 뜻이야? 펀드는 돈이란 뜻이고 레이저는 모으는 사람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기금을 모으는 사람, 기금 모금자입니다. 돈을 대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뭘로 활용하냐면 as a way,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무슨 방식이냐? To raise public interest. 대중의 흥미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서 활용하기도 한데, 그치, 이벤트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오면 그거에 댓글도 달릴 수도 있고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치가 상승하죠. 그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빌딩 프로젝트에 있어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한대요.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지. 그래서 대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게 건축가를 제외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모전을 좋아하더라. 그치, 딱히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모두가 좋아합니다. 홀스 레이스를 좋아합니다. 경마를 좋아합니다인데 여기서 경마가 지칭하는 바는 공모전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공모전을 좋아합니다. 모두가? 아니지. 이 사람만 빼고. 누구? 건축가만 빼고.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죠. except 요거 대시가 이제 마무리 대시가 없는데 마침표니까 없는 거죠. 끝까지 묶어주면 되고. 뭘 제외하느냐? perhaps 아마도 horses. 그 경마 말을 제외하고는 경마를 다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 뛰는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건축가죠. 건축가만 제외하면 모두가 좋아한다. 이래라 하는 거고, 귀찮다 하는 거고, 요런 느낌으로 봐주면 됩니다. 자, 4강의 2번은 내용이 직관적이라 굉장히 쉬웠고요. 문법도 어렵지 않았죠. 쓱 읽으면 되는 거였는데 단어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으니까 단어 위주로 해서 봐주면 될 것 같은데 단어도 사실 쉬웠어요. 자,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권 4강의 3번 해설 시작합시다. 요거는 베카라라고 하는 분이 카드게임 실험을 하나 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빠르더라라는 거를 발견을 했대요. 그러니까 요 글에서는 두 가지가 계속 대조돼서 나오기 때문에 의식을 지칭하는 단어들과 무의식을 지칭하는 단어들 그거를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실험에 관한 모의고사 그리면 보통 처음은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성과 과제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참가자들이 있는데 게임 머니를 받아요. 얼마 받냐면 2,000달러, 200만 원이죠. 2,000달러를 받고요. 지금 환율 때문에 한 3,300만 원 정도 되지. 어쨌든 게임 머니를 받고 그리고 카드를 또 4덩어리를 받는데 4 decks of cards. 그래서 카드 덩어리를 4개를 받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런저런 게임을 하는 거야. 최대 이익을 내야 하는 그런 과제를 받았어요. 자, 근데 여기는 트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속임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카드 덱들이 랜덤이 아니었대. 저 사이에는 유리한 카드 덱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유리한 카드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실험자들이 최대 이익을 내려면 그 유리한 카드 덱을 골라서 게임을 하면은 더 유리했겠죠. 그러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눈치챌 거 아니야. 뭐지? 이 유리한 카드가 따로 있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든다는 건데 그런 직감이 든다는 건데 이걸 자각하는 게 느렸대. 유리한 카드를 알아차리는 게 늦었다는데 무려 50번이나 카드를 뒤집은 후에 이걸 알아챘다고 합니다. 자, 방금 쌤이 알아차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각하다, 즉 의식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직감을 자각하는 것, 이거는 의식입니다.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50번이나 걸린 거야. 그런데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몸이 보내는 무의식적인 신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피부 전도도를 재어봤는데 이게 그 거짓말 탐지기 할 때 쓰는 방식이죠. 그런 걸로 해봤더니 몸은 훨씬 이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대요. 무려 10번 뒤집었을 때부터 이미 몸은 이거 유리한 카드가 있는 거 아닌가 같은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부 전도도 몸이 보내는 신호, 요거는 무의식 쪽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을 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의식적으로 우리가 자각하는 것은 무려 50번대 가서나 했었는데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정적이거나 생리적인 신호가, 다시 말해 무의식적인 신호가 의식적인 것보다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They knew before they knew.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알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먼저 말해보자면 여기서 그들과 여기서 그들이 다른 거죠. 앞에 있는 그들은 무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었다. Before they knew. 의식이 알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요런 표현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지문 다 끝났어. 사실 하려는 말이 요거기 때문에 다 끝나긴 했지만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실험 구성 과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실험이 좀 복잡한가 좀 길어요. 첫 번째 문장 보면은 in으로 시작하죠. 그럼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만 나오겠지. 여기까지 묶이게 될 거고, 한 실험에서, 근데 어떤 실험인지 설명해 주려고 conducted라는 PP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지만 전치사구기 때문에 동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was 같은 게 들어가는 순간 동사가 돼버리니까 틀리게 되죠. conducted는 그럼 여기서 PP로 쓰이게 된 거고, 안투안 베카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수행된 그 실험에서 participants, 참가자들은 were given, 받았습니다. give가 주다인데 주다를 이렇게 수동태로 쓰게 되면 받다라고 해석이 되죠. 받았습니다. $2,000를 받았어요. 좋겠다. $2,000를 받았고, 그리고 한 게임에서가 아니라 play money네요. 게임 머니로 $2,000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아닌가 봐요. 그지? 안 좋겠네요. 그리고 4 decks of cards. 네 덩어리의 카드 덩어리 4개랑 $2,000 이렇게 2개를 받은 거죠. 자, 그리고 병렬 구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번에 병렬은 were told, 이렇게 동사 병렬이 됩니다. were given이랑 were told. 둘 다 수동인데 보통 참가자를 주어로 할 때는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주다의 수동이니까 받다고, 말하다의 수동이니까 듣다예요. 진짜 받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능동으로 썼어도 돼. 예를 들면 뭐 receive라든지, 밑에도 듣다 대신에, 그러니까 were told 대신에 진짜 듣는 거, 뭐 heard 그런 단어 썼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쓸 거였으면 둘 다 능동으로 들어갔겠죠. 자, 어쨌든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대절 이하를 들었는데 that they were to use them. 그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in a game, 어떤 게임에서 사용하게 될 거라고 들었대요. 여기 that은 명사절로 쓰인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뒷문장은 완전합니다. 자, 뒤쪽에 이 투부정사를 쌤이 지금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했죠. 비동사의 투부정사랑 같이 쓰이면 요거는 will처럼 생각해줘도 돼요.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would가 좀 더 낫겠네요. 그래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왜? 투부정사의 미래적 해석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게임 설명을 좀 더 해주는데 different individual cards, 각각의 개별 카드가 이기거나 졌습니다. 여기서 이기다 지다는 얻다 잃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로또를 로또 보상금을 타는 것도 win이라는 동사를 쓰죠. 그래서 여기서 win이랑 lose는 얻다 잃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카드가 다양한 총 금액의 돈을 얻거나 잃게 되는 거야. 그럼 아마 카드마다 이렇게 써 있었겠죠. 뭐 어떤 카드는 플러스 $50, 어떤 카드는 뭐 마이너스 $100,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카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카드들이 네 덩어리, 4 decks라고 했으니까 한 카드 덩어리에 뭐 몇 장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한 50장 정도, 100장 정도 있다고 치면 그런 게 네 덩어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should just go ahead, 계속하다는 뜻이죠.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turn the cards, 카드를 뒤집었어야 해요. 그리고 try to win, 이기려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 이기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얻다라고 했죠. 똑같은 뜻으로 쓰면 되고, 얻으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as much money as they could. as 원급 비교 나오네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as they could,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양의 돈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병렬 구조가 should 뒤에 just go ahead, 그리고 turn the cards and try, 이렇게 세 개가 병렬이라고 봐주면 되고, 원급 비교도 조금 보자면 much가 나왔어요. money가 불가산이기 때문에 much가 나온 거지. 여기 바꿔 쓰면 안 되는 게, 일단 원급 비교니까 당연히 more 이거는 쓰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거는 뒤에가 불가산이기 때문에 many가 나와서도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설계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사람들한테 말을 해준 거겠지. 여러분, 돈이랑 카드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카드마다 각각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씩 써 있는데 이거 계속 뒤집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돈 많이 따시면 돼요. 라고 설명을 한 거야. 그런데, but 여기서 이제 함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카드들은 were not random. 무작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랜덤하지 않았다. 요 단어가 중요하겠죠. In fact, 사실은 어땠냐면 some of the piles, pile이라는 게 덩어리니까 앞에 말한 decks 말하는 거죠. 카드 덱은 몇몇 카드 덱들은 were far more profitable. 훨씬 더 이익이 되었다 than others.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되었대요. 그렇지? 여기 비교급 나왔고 그리고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비교급 강조 부사가 나왔죠. 요것도 가끔씩 나오는 건데 비교급 강조를 쓸 때는 very로 바꿔 쓰지 못하지. 요걸로 바꾸면 틀린다 라고 적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실험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진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실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느냐. On average, 평균적으로 봤을 때 it took the gamblers, 갬블러라고 표현했는데 그 참가자들 얘기하는 거지. 실험 참가자. 실험 참가한 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around 50 cartons, 대략 50번의 카드 턴을 필요로 했대요. 여기서 took이라고 나왔는데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이 되죠. 혹은 필요로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갬블러가 50번의 카드 뒤집는 게 필요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뭐 할 때까지라고 해석해도 될 텐데 그들이 시작하기 전에 to report a conscious hunch. conscious hunch, 의식적인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의식적인 hunch, 직감이란 뜻이고요. 의식적인 직감을 보고하기 전에 50번의 카드 턴이 필요했다. 근데 어떤 직감이냐 뒤에 수식이 들어가죠. That some of the decks were more profitable. 몇몇 덱들이 더 이익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직감을 의식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는 데까지 50턴이 걸렸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 that은 앞에 있는 직감을 꾸며주고 있는 애로 봐주면 되는데 다시 말해 동격으로 쓰인 애죠. 동격으로 쓰인 애고 동격 접속사 that으로 봐주면 됩니다. 뒤에 보면 뒷문장이 완전해요. 주어랑 동사랑 보어가 완전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대명사 같은 걸로 특히나 위치 같은 걸로 바꿔 쓰지 않죠. 못 바꿨습니다. 아까 앞에 before 해석을 뭐뭐 하기 전에라고 했는데 until 같은 걸로 바꿨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뭐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직감을 보고할 때까지 50턴이 걸렸다. 그리고 이 글에서 50턴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양을 의미합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건 10 turns, 10번밖에 안 걸렸거든. 그 부분 한번 가볼게.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 내용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나 when, 요거는 쉼표까지 딱 묶어주면 될 거고요. 왼절이니까. 그들의 행동이 was analyzed. 분석이 되었을 때 행동이 주어였으니까 분석되다 수동으로 들어간 거 봐주면 되겠네요. 요거 수동. 그들의 행동이 분석이 되었을 때 버카라는 발견했습니다. Something remarkable. 무언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렇게 thing 붙어 있는 친구들 thing family죠. 뭐 something, one thing, nothing 그런 친구들은 수식을 뒤에서 봤죠. 무언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그 measurements. 여기선 측정 수치, 측정 값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 측정 값이 뭐의 측정 값이냐면 electrical conductance. conductance는 전기 전도도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거 전기 전도도. 그들의 피부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한 값이 되겠죠. 요거가 거짓말 탐지기에 쓰이는 기술이라고 했었지. 여러분이 긴장하게 되면은 몸에서 땀이 나잖아. 그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쉼표 위치하고 계수점법으로 수식이 하나 더 들어가죠. 그 다음 쉼표까지 묶어주면 되고요. 이 덩어리가 앞에 수식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can reveal, 드러낼 수 있었는데 뭘 드러내느냐? Levels of anxiety. 불안과 그리고 nervousness, 초조함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거짓말 탐지기. 그래서 그것의 측정값이 indicated, 나타냈습니다. 표시했습니다. 이 친구가 엄청 뒤에 나오긴 했지만 사실 구조를 따져보면 아직까지 주절의 동사가 안 나왔었죠. 얘가 주절이 동사가 됩니다. 요게 마치 쉼표 ing로 분사구문처럼 들어가거나 하면은 안 되겠죠. 이게 진짜 동사니까. 그리고 뒤에는 indicate의 목적어, 목적어가 명접대수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명접대. 뒷문장은 완전하겠죠. 쭉 끝까지 가주면 됩니다. 자, 이렇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들의 감정이 were subtly warning. 미묘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subtly란 단어는 미묘하게란 뜻이죠. 미묘하게
넌지시 경고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them,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이 그 참가자들, gamblers들이 되겠죠. against, 전치사인데 뭐뭐에 대항하여 라는 뜻이고 뭐뭐에 대항하여 혹은 반대하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 나쁜 덱스들에 대항해서 이거 선택하면 안 돼라고 미묘하게 땀이 났다는 거야. After just 10 turns, 고작 10번 턴이 지난 이후에 벌써 우리의 몸은, 우리의 감정은 이미 경고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50번은 얼마나 많은 거야. 10번 만에 이미 무의식은 이걸 다 처리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한 emotions가 결국은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무의식. 자, 결론이 뭐냐? 그들의 unconscious mind는 무의식적 마인드가 되겠죠. 그들의 감정적인 신호 혹은 신체적인 신호, 생리적인 신호 그런 걸 얘기하면 되는 거고 무의식적 신호는 had worked out.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had pp 과거 완료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과거 완료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요. 시제로 봤을 때 what was happening 일어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전에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들어간 거죠. 이 workout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원래 운동하다는 뜻이 있잖아. workout. 근데 여기서는 처리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처리하다. 동의어를 써보자면 address 같은 단어가 있겠죠. address도 주소 말고 동사로 쓰면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지. 그러니까 처리하다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왓절로 해서 쭉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가지는 않고 여기까지 가는데 what was happening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이라고 해석이 되겠네. 여기 what은 선행사 없었고 뒷문장에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what으로 쓰였죠. 요거 뭐 that 같은 걸로 바꿨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 갬블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unconscious mind가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던 거야. far quicker. 그치? 훨씬 더 빠르게. 뭐보다? 그들의 의식적인 마인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요 단어가 중요하겠죠. 빠르게. 여기 느리게 단어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slower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had warned. 경고했습니다. 과거 완료니까 경고했었습니다가 좀 더 낫겠네. 똑같이 시제를 일치시켜줬고요.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With a hit of bad feeling. 좋지 않은 감정, bad feeling. 근데 hit of는 뭐 굳이 해석할 필요 없긴 한데 좋은 감정을 한번 히트 찔러 넣어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좋은 감정을 주어서 아니 bad죠. 좋지 않은 감정을 주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they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Before they knew 그들이 알기 전에 요게 중요합니다. 무의식은 의식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이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they랑 they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요거를 알고 있으면 사실 요 지문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4강의 3번 살펴봤고 생각보다 문법이 수동태가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수동태 말고는 딱히 중요한 거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쓱 읽어보면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 실험 설명하는 부분이 길었었던 거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의식과 무의식을 지칭하는 단어들 아까 말했다시피 각각 구별해서 잘 봐주면 되겠고요. 감정과 신체 다 무의식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 한 번씩 봐주면서 정리해주면 마무리 되겠죠. 자, 올림포스 4강은 여기까지.